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Q&A가 좀 이제 밀린 관계로, Q&A만 2부에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되면, 그때 이제 리플 달러 차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잠깐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브렉시트 1월 30일에 이제 브렉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브렉시트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봤던 사파를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사파를 제가 못 찾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라라라님이 이 사파를 이제 구해주셔서 한번 이제 같이 사파 보고, 그리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보시면 이 EU라는 큰 배가 이렇게 폭포 아래로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있고, 여기 이제 의미심장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뎃이라고 비지라는 이 닻이 이렇게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빨리 어떻게 보면 폭포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닻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뭔가 약간 음흉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이제 이게 금융 세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 국기를 단 조그만 보트가 이렇게 탈출을 합니다. 이 폭포로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영국국기, 브렉시트라고 써있는 영국국기가, 배가 이제 보트가 탈출을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나오는 거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로존과 엮여서 같이 이렇게 폭포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를 영국 같은 경우는 주고, 그 다음에 폭포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올려주셔서 라라님이 같이 한번 이제 이 사파를 보고, 그러면 오늘 이제 Q&A로 들어와서 먼저 제이캉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올해 코인 일정, 폼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2020 아주 기대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3일에 CME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가 됐고요. 1월 14일 코인베이스 아톰이 상장이 됐고, 우리 이제 1월 15일에 리플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리플 재판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이제 Q&A 작성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이따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가타 업그레이드가 있대요. 그리고 1월 31일은 이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있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EOS의 댄 라리머가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짜이기도 하다라고 했고, 2월 4일에는 BSV 하드포크가 있고요. 그리고 4월 8일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BSV 반감기가 있고, 5월 3일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날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이상님이 3월 5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반감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2020년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이란 관계에 대해 2011년에 쓴 포스팅인데, 일단 블로그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고, 달러 가치를 폭락시켜 석유 패권도 가져오고 미국 부채도 해결하고 중국도 궁지에 몰고 새로운 기축인 세계 단일 화폐로 석유를 구입하게 한다는 식의 내용이 끝부분에 나와 놀랐더라고요. 일루미너티 코리아라는 유튜브 방송이 떠서 듣다 흥미로워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싱싱의 진실 토크인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도 미국이란 관련 편에 비트코인 얘기도 하며 비슷한 내용이 나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뇌피셜이겠지만 이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2011년에 그런 포스팅을 했다는 게 흥미로워 공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올려주신 일단 이 포스팅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올라온 기사인데, 심상치 않은 미국과 중동 사태, 다음은 이란과 사우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이제 부딪히면서 이 이란과 미국이 부딪힐 것을 미리 이제 뭐 일루미너티 카드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상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작성된 글인데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격변들은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식품 가격으로 인해 한계선상에 내몰린 사람들이
일으킨 이 거대한 물결은 애초부터 민주나 자유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빌 보너의 표현대로 곡물혁명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이제 2011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물가 상승이 심해지는 그리고 또 특히 이 식품 물가가 심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와요. 예상 밖의 카다피 정권의 시위대에 대한 잔인한 유혈 무력 진압은 내전으로 격화되면서 향후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카다피는 죽었죠.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며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북해산 브렌트 석유를 선두로 결국 폭등하여 텍사스 경질료마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알렉스 존스와 방송대담에서 향후 4개월 내에 중동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기회로 석유 가격은 150달러 이상 200달러 갈 것이란 한 엘리트 말을 인용한 린지 윌리엄스 주장이 지금까지는 들어맞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그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거의 뭐 100달러 근처까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해서 26달러까지 2016년도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아직 채널 중반은 넘지 못하고 있는 지난번에 그 미국이란 그때 충돌이 있으면서 채널 중반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수렴하는 중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150달러, 200달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 블로그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970년도에 헨리 키신저가 중동 산유국을 돌며 공들여 만들어 놓은 산유국의 석유 대금으로 지불되는 달러가 다시 재무부 채권으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율의 고리가 끊기면서 세계 경제는 대혼란의 서막을 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키신저가 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엘리트 세력들의 계획된 음모에서 중동 사태 리비아에 이은 다음 타겟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리고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 달러의 추락, 이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 그리고 심각한 식량 위기 초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몇 가지 다 읽진 않고 몇 가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신저는 77년, 81년 사이에 아랍 선유국들을 왕래하며 협약을 맺었으며 미국이 산유국들로부터 석유를 사주는 대신에 산유국들은 미 재무부 발행 채권으로 교환해가는 일종의 협약을 맺도록 했다. 바로 그때 일루미너티 엘리트들은 미국의 석유 매장지들에서 석유를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정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랍국들의 석유를 고갈시키고 그들에게 결국 종이 쪼가리가 될 미 재무부 발행 채권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그들을 교묘히 속이고 궁극적으로 배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루미나티 엘리트들은 달러화와 그들의 현금화하기를 원하는 수십억 달러의 미 재무 채권을 종이 쪼가리보다 더 가치없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랍 세계를 뒤통수 칠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저는 이제 하나라고도 보는데 이거를 이제 키신저 같은 경우는 이 77년도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7년도 이때 보면 아마 이제 77년도부터 81년도 이 사이에 키신저가 중동 산유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이 앞으로 이 원유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 중동 원유를 먼저 사용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는 최대한 이제 이용을 자제하면서 이렇게 원유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2010년도까지 생산량을 줄이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생산량을 높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고치로 이제 생산량을 높이고 있는데 일단 이 80년대 초부터 아까 이제 블로그에서 나왔던 내용처럼요. 8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자신들 원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미국 돈을 재무부 채권을
그 산유국에 주고 원유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급격히 이제 0으로 2020년 들어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결국 그 산유국이 가져갔던 그 달러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 이제 의미 없는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원유 가격을 원유 생산량 자신들이 올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란이라든가 이런 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국들의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무력 충돌로 인해서 원유 생산을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생산한 원유를 가지고 수출하고, 이걸 가지고 결제를 하려면 그들이 정한 그 세계 단일 통화로만이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같이 이야기 한번 쭉 드렸던 내용인데 또 해피캣님이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이상실현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상실현님이 이제 오랜만에 글을 써주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신경 안 써주셨으면 진짜 고맙겠는데, 박땡땡 이놈 뭐 하는지 모르겠는지 이런 놈도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범죄자 취급하다가 홍머시기가 이제 과세를 한다는 말에 이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는 이제 부탁인데 제발 신경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아마 이제 얼마 전에 올해 이제 중반에 과세,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과세 방안을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번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과세 때문에 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갈 게 안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갈 게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 세금 부과 때문에 갈 시장이 안 가고 또 이제 못 갈 시장이 가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세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개인들, 대중들을 이 시장으로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하면 이 가격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을 진짜 충분히 2017년도 연말처럼 펌핑을 시켜서 개인들이 들어오고 싶게끔 만든 다음에 오히려 폭락을 시켜서, 만약에 내년 1월에 과세 기준 날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다시 폭락시켜서 개인들이 물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과세 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일본은 이제 세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에 이제 좀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큰 일파 상승이 나올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실현님이 아마 이제 세금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CJ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매일 몇천 명이 이곳에 와서 정보도 얻고 위안도 받고 열도 받는다.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다들 원하는 걸 받아간다. 네,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키안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 리플 관계는 둘째치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 시장의 최대 적이네요. 마치 전 세계의 돈은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흑성대본 모양새가 예전 비트 혼자 오르는 거 볼 때마다 더 짜증이 나네요. 테슬라, 애플, 구글 무슨 놈의 장기 차트를 보면 거의 90도 모양으로 쳐 올라가는 모습이 과연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는지, 제가 이 정도로 짜증날 정도면 웬만한 개미들은 아마 주식장으로 눈을 돌리고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시점인가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주식장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진짜 미국 주식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아마 이제 지금은 뭐 큰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주식시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오히려 큰 돈이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키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다음으로 되랑이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되랑이님이 잠깐만요. 먼저 오명근님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일단 개수라든가 실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수, 이런 것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적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본인이 뭐 어떤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또 본명으로 적어주셔서 어떤 해킹에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량을 이제 직접 적어주시는 건 안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나일강님이 그래서 수량 적으신 거 삭제하시길 이렇게 해주셨고, 그레이트 추님도 수익 걱정 이전에 해킹 걱정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항상 뭐 내가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몇 퍼센트, 내가 100이라고 했을 때 보유 자산의 몇 퍼센트를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몇 퍼센트를 리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좋지, 이렇게 이제 개수를 직접 적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금액이나 개수는 직접 안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리플 어느 한쪽으로 뭐 몰아야 되냐, 어느 한쪽으로 옮겼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을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 이 부분을 결정을 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의견은 방송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되랑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랑이님이 이제 글을 쭉 길게 써주셨는데, 먼저 이제 다 읽진 않고 중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 갈등이 1년 반을 훌쩍 남긴 지금, 환율 무역 전쟁을 통해 미국은 결과적으로 증시의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대비 주식 투자의 비율이 10년 사이 가장 높다는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 2018년 2월임을 감안하면 증시의 일시적 하락을 감수하면서 지금의 결과를 예상하고 계획을 실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함과 대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작은 소동격의 미국이란 갈등은 결국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은 재료였음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미국인들의 주식투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여러 악재도 불구하고 유지 또는 상승의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언급했던 환율 조작국 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짧은 견해를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 번 언급하였던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는 경제에 더 자세하게 말해서 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린 것을 생각했을 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증시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인즉슨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증시의 호황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조작국과 관련한 소재를 가지고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는 알 바가 없으나 설령 그런 음모론적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러니까 위기 상황을 조성하면서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그림이었던 증시 상승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충격을 받아야 상승할 수 있다는 말로 이제 간추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갈등도 결국에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소재로 이제 사용을 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지막 부분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확전은커녕 모든 갈등들이 점점 봉합되어가는 모습이네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사태 역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화폐 발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금리 인하로 시장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의 갈등과 해소를 반복하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든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든 결국 미국의 경제는 힘든 시간을 조만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 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승을 확인한 우리가 어떤 답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지금 아마 이 결과적으로라고 하고 써주신 이 내용을 보면 확전은커녕 모든 갈등이 마무리가 되어 간다.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1차 합의가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란 사태도 어느 정도 이제 봉합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면서 이어지면서 대중들은 이제 주식시장 앞으로 그럼 더 가겠구나, 거기에 또 이제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겠구나, 이제 안심하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때 그때 오히려 지금 이제 되랑이님이 써주신 것처럼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재선까지는 끌고 갈지, 재선까지는 이 미국 증시 상황을 계속 이제 끌고 갈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의견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재선까지는 증시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금융 세력이라고 하면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트럼프 재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증시를 아래로 폭락을 시킬 거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랑이님이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 다음으로요. 간지 귀한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에서 리플로 갈아탔다 폭망했네요. 그냥 있었으면 수익이었는데 리플로 갈아타서 마이너스 25%네요. 선택은 제가 한 거지만 리플 진짜 밉네요. 이제 밑에 이똥깨님이 써주셨는데 갈 때 되면 갑니다. 기다리시면 교차 매매 타이밍 오세요. 아니면 분산 투자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던가 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똥깨님이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닉네임은 좀 이렇게 재미나게 지어주셨는데 내용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써주셨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제 간지 귀한님이 내가 비트를 다 매도해서 뭐 리플로 갈아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리플 밉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교체 매매를 할 때도 그 비중을 조절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기다리면 지금 이제 리플이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교체 타이밍이 뭐 마이너스 25%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아침에도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 BSV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3배에서 4배 시총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걸 보셨기 때문에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로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는 앞으로 며칠만 지나도 충분히 저는 이제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복구가 됐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포지션을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너무 리플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신이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똥깨님 말씀처럼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김태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이번에도 리플이 가장 늦게 움직일까요? BSV, BK, EOS, 이더 이번에는 어떤 순서로 갈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가고 있는 순서는 김태윤님이 적어주신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하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EOS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BSV랑 BK는 좀 쉬면서, 만약에 도미노스가 여기서 급격하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 뭐 EOS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전에 올라왔던 알트코인들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 그 선상에서 그 저항선 선상에서 일단 멈춰놓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 돌파하고 슈팅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도그앤 피그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XRP의 증권 소송을 다루는 법정 공판이 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 CFTC 위원장이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개미들 잔뜩 겁주고 헐값에 내다 팔게 할 목적인 듯, 이제 곧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 또는 암호 상품으로 판명하게 되면 잔뜩 움츠렸던 리플이 로켓포 한 방 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기사 자체 해석 자체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 일단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암호화폐법 미국 2020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자산, 암호상품, 암호증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암호상품 같은 경우는 이 CFTC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암호증권은 SEC에서,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핀센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핀센에 어떤 벌금을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이제 분류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증권 분류가 아니라 뭐 상품 분류도 아니고요, 암호화폐로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미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증권소송 법정 공판이 이게 이제 딱 이 1월 15일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빗썸 사태, 빗썸 그 비트코인 캐시 올라갈 때 뭐 빗썸이 서버 정지되면서 내가 이제 매도를 적정 가격에 못했다, 원래 매수했던 거 빼려고 했는데 못 뺐다, 이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그때 300만원 찍고 다시 이제 100만원까지 3분의 1 동안 났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알트코인도 올라오면서 500만원까지 가니까 그 소송 걸었던 거 이제 다 이제 취하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XRP 가격만, 어차피 이제 이 소송 건 사람들의 목적이 XRP 자신들이 샀던 가격보다 이제 빠져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까지만 올라오면
이런 소송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키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껏 하는 집 보면 빚을 아예 갚지 않고 영원히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 생각도 문득 듭니다. 애초 갚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계속 돌려막기, 신흥국 돈 뺏기, 다시 돈 찍어내고 무한 반복.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먼저, 이 돈을 갚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봐요. 페드 파월 의장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그냥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페드의 돈을 안 갚으면, 어차피 정부인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그 페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빚을 받아낼 거라고 이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거냐. 이 돈 늘어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 돈 늘어나는 속도가 갚을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이 현재 법정화폐 가치를 빼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달러의 가치를 진짜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 종이 쪼가리로 만들면서 다른 가치가 다른 쪽으로 이제 이전된 그걸 가지고 이 빚을 갚아낼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이유이기도 한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양승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일정 비중을 리플로 이제 교체 매매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교체 매매하는 법을 익히는 방법은 직접 해보고 각각의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스위티님은 교체는 안 했다. 이제 비중이 리플 비중이 이제 많아서 비트코인 캐시 비중이 적어서 교체는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교체 매매할 때 여러분들 이제 주의할 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BTC 마켓 목표가까지 와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현금화하든지 이게 아니라 알트코인끼리 교체할 때는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하고 홀딩 물량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자마자 계속 올라가면 이거 지금 했으면 뭐 더 수익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분할로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손해 봤을 때 더 이제 유리해진 거잖아요. 처음 했던 것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매매를 하고 또 매매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 계속 내가 매도하는 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나머지 홀딩한 물량이 계속해서 그럼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내 성격이 만약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성격이다. 포모가 어떤 성향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또 그게 올라가면 그거를 쫓아가서 매수를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매도를 하실 때도 그 매도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퉁소맨 각시탈님이 혹시 사람 이름 모르니 리플에 몰빵하지 마세요. 다른 좋은 코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을 아무리 좋아해도 비트코인에 몰빵하지 마시고 리플, 이더리움, 다른 이제 비트코인 캐시, 대형 알트코인들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내가 이제 알트코인 뭐 리플을 좋아하든가 아니면 내가 알트코인 뭐 스텔라루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내가 선택이 잘못돼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만약에 내가 뭐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리플의 비중이 커서 리플이 이제 꽝이 돼도 나머지 그 5%씩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나머지 손해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WC 100% 백발 백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제가 그 글 쓰실 때 일단 금액이라든가 코인 개수는 이거는 이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을 왜냐면 이야기하시면 항상 이제 해킹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진 않을게요. 금액 써주신 부분은 비트는 4차 산업 융성과 극기의 미래 화폐 가치로 당연 영원하리라 생각 중이다. 지금 이제 알트를 구입해서 금액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존버하고 아예 월렛에 잠궈두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화가의 분분으로 그림만 그린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제가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림 그리는 그 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발백주님 유튜브 이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온리 리플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존버하다 이 시장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가신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아니면 아예 떠나셨거나 사실 지금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흔드는 걸 반복하며 긴 횡보를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내려가면 두렵고 무서워서 매도, 다시 올라가면 매수, 반복되는 이 시장을 처음에 이겨내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2년을 넘게 버티고 물타며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데요. 서론이 길었는데요. 패밀리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고 전남과 되기 위해 흔드는 이 시장을 모두 이겨내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지금 가장 쌀 때 2017년도 고점에 내가 들어와서 굉장히 억울한데 지금 쌀 때 들어오면 나는 제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쌀 때 들어오는 분들은 온리리플님이 써주신 것처럼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50%, 30%이 하락도 힘들고요. 그리고 상승해서 수익이 좀 생겼다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걸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 견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길게 수익을 취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참아내신 것만큼 보상을 또 저는 이제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리치 강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의사 표명하는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써주셨고 김태현님이 너무 이제 기대는 마세요. 결론이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놈의 이제 증권 판명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답변을 드려서 일단 저는 이제 아무 화폐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그 부분은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WU님이 지금 이제 예스오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SWU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캐시가 하루에 300%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주목을 받으며 대상장 불장에 신호탄을 쐈었죠. 이번에 비트코인 SV가 과거 캐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를 때 미친듯이 오르는 게 이 시장인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선침해 안 하거나 못하는 개미들은 추격 매수 말곤 방법이 없죠. 그러다 물리고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수익 취하고 매도한 다음에 다시 쫓아가서 매수해서 수익 취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겠지만 아마 이제 막상 본인이 돈을 투입해서 해 보시면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상해서 했을 때는 될 것처럼 보여도 막상 내 돈을 실제로 투입해서 흔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사서 기다리고 충분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뭐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으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 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박빌브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아까 이제 봤었고 그리고 와사비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을 써주셔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인생 여행 중 잠깐 글을 남깁니다. 조정 컨솔리데이션에 관해 한국 시장이 비록 작아졌다고는 하지만 댓글이 활성화된 몇몇 채널 중 이곳 채널도 주시하는 표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중요 표본 지표로서 실시간 번역, 빅데이터 등 여러가지 분석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기술만 들어가면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큰손 중에 한국계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곧 나올 여러분의 환희 시점에 대비하여 현재 조정 또한 준비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레발이나 포플 구성자랑, 수익률 자랑 관련 댓글 나오기 시작하면 성분 분석되어 그쪽에서 바로 신호 뜨게 되어 있고 1차 조정 들어갈 예정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떠한 폭의 조정을 맞이하는가는 우리들의 자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금 관리 잘 하시고 여행 많이 다니시다가 가끔씩 주봉 보면서 전마구 월봉 보시면서 전나구를 맞이하는 5%가 함께 되시길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이야기해주신 내용이 이제 맞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장 지난번에 이제 뭐 리플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거의 이제 바닥에서 추세가 다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아래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댓글 자체가 좀 안 좋은 어떤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충분히 개인들이 털고 나갔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또 이제 올린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야 진짜 뭐 가자 외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돈 얼마 벌었다 막 이런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정 구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댓글에 대해서 표본 조사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써주셨습니다. 일단 항상 이제 와사비님 그 올려주신 뭐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오늘 이제 오전에 봤던 비트코인 캐시랑 BSV 합쳐서 보는 그 바이셀 신호 나오는 그 보조지표도 그렇고 와사비님이 예전에 좋은 이제 보조지표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같이 이제 지금도 이제 활용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나구가 돼서 꼭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 이제 여행 이제 그만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같이 또 예전처럼 이제 댓글 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글 써주셔서 저도 이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암동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라도 할게요. 먼저 이제 코인참수님이 이 삼성 블록체인 센터에서 대학생 대상 교육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인분들 중에 대학생 있으면 추천해보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일단 앞으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혹시 지인분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 장래 이제 직업 선택에도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움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뭐 자녀분들 중에 대학생 있다라고 하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바논도 화폐 가치가 급락하네요. 점점 이렇게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면 화폐 가치 60% 급락, 경제 위기 항의, 은행 공격하는 레바논 시위대.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해피캣님이 올려주셨던 그 내용과도 이제 연결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이 중동 지역, 그리고 뭐 북아프리카, 또 이제 남미, 이런 지역들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거기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예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이렇게 보시면 뭐 은행 뭐 자동화 기기 이렇게 하고 은행 이렇게 유리벽을 이제 부시면서 직접 이제 돈을 터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레바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 이제 들어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어떤 경제 위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건 이제 더 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 국가가 우리 개인들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미리미리 전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리플 차트만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0.237달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지난번에 그 리플 589님이 올려주셨던 이 차트입니다. 해외 이제 유튜버가 이제 올려준 차트 같은데 보시면 지금 2017년도 위에 있는 게 이제 2017년도 그림이고요. 지금이 이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데 2017년도와 지금과 물론 이제 모양은 특히 이제 이 24번부터 31번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24번부터 31번이 20번부터 23번까지보다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낮게 진행됐습니다. 낮게 진행됐고 그 이후에 지금 32, 33번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이 수렴하는 구간을 돌파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34번까지 올라오고 34번 올라온 이후에 조정받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제 비트코인 그 상승 파동으로 보면, 지금 비트코인, 작년 4월달 그 그림에서요,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상승.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뭐, A, B, C라고 하면요, 박필부님 그 차트밴드로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파로 보든 이걸 이제 1파로 보든 이 34번을요,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현재 위치는 이 32번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파 현재 리플 진행 중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1파라고 했을 때요, 1파, 2파, 3파 진행 중이고, 이 3파에서 지금 이 고점 32번 고점을 넘어서 이제 34번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리플 차트로 돌아가서 아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게 왜 헷갈리시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 1파를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제외하고 지금 이제 이 파동 안에서 이거를 이제 5파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이 장기 평선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 과정을 이제 1파로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한번 복사해서 이제 붙여볼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위치가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에 이제 위치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복사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이제 돌파하기 전에 이제 위치에 와 있고 지금 이번 상승이 이 채널 중반까지 이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 예상 경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지금 이 상승을 이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쉬는 이 상승을 이제 1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1파, 뭐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올라오는 이 1파 상승에서 현재 1파 상승에서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파, 4파, 5파까지 해서 1파 상승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플 이게 1파, 2파 조정, 3파 상승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파가 마무리가 안 됐고 3파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하락 채널 돌파한 것처럼 3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0.26달러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원화로는 한 310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10원 돌파하는 상승이 3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파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장기 평선들을 다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작은 3파가 이 1파 안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1파 이후에 2파 조정해서 장기 평선 돌파시키고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이 채널 중반까지 지난 고점 3.5달러까지 올라오는 게 3파로 이제 보고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이걸 제외하고 이 상승은 1파로 안 치고요. 그냥 이거를 1파, 2파, 3파, 4파, 뭐 5파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5파동 설명드려서 아마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